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올 한 해 도정의 성과와 내년도 중점 과제 추진, 과제, 그 다음에 그리고 민선 7기, 민선 8기가 들어서 절반 넘게 지났기 때문에 공약 추진 사항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시국이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라 도정에 대한 걱정이 많으십니다. 위한 도정 5대 핵심 과제를 공고히 다지며 도정의 각 분야에서도 큰 성과를 이루는 해라 자평을 합니다. 제가 이 올해 시작하면서 성화약진의 원전으로 삼겠다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약속을 지켰다고 생각을 합니다. 힘센 충남답게 정부 예산 확보, 투자 유치에서 역대급 성과를 거뒀고 정부한 감액이라는 4.3 초유의 상황에도 목표했던 11조에 가까운 10조 9,261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아마 추경이 있을 그런 계획인데 추경이 있다면 12조 달성은 무난할 것이라 이렇게 보입니다. 투자 유치는 민선 7기 4년간 유치한 14조 5천억 원에 2배가 넘는 32조 2천억 원을 유치를 했습니다. 외자 유치도 미국, 일본도 9개국을 직접 발로 뛰며 민선 7기 20억 8천만 불 대비 2배에 가까운 36억 2천만 불을 유치를 했고 천안 오산단 외투 지역이 완판이 돼서 4만 6천 평을 확장하는 그런 유례가 없는 그런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제가 취임하면서 중소기업들 수출을 좀 촉진을 시키고 또 어떤 도와주자 하는 그런 생각으로 제가 외국 나갈 때 이 기업들과 함께 나가고 또 외국 바이어들을 상담을 할 수 있게 했고 수주 상담액은 한 9억 불 정도고 계약 추진 한 3억 불 정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민선 7기에 있지 않았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내년에도 투자가 있는 곳은 어디든 직접 다니며 임기 내에 40조 이상을 유치하도록 노력하겠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충남의 해결사로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도정 현안 대부분을 해결했습니다. 10년 넘게 끌었던 충남대 대표 캠퍼스는 교육부 대학 설립 개편 심사위에서 이전이 확정됐으며 행정구역 불일치 상태로 방치를 해온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절차도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타재로 중단됐던 20년 수건 사업인 당진 대상 고속도로는 기존 사업이 6,706억 원에서 9,131억 원으로 증액시켜 착공을 했고 34년간 7번이나 계약이 무산된 안면도 관광주성은 도가 직접 참여해 추진 동력을 확보를 했습니다. 또 서상광 건설, TVN 교통방송 개국 등도 차질 없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포 종합병원도 단계별로 전문 의료센터를 건립해 대학병원들 배우위탁 운영을 추진을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충남 발전에 필요한 것은 국가, 중앙정부의 강력히 요구를 해왔습니다. 지방비 전액 사업에 대한 불합리한 중투 심사제도도 개선을 해서 리부투게도는 중투 심사를 면제시켜서 1년 이상 사업기간을 단축을 했으며 공공임대주택 특별 공급 비율을 60%에서 100%로 확대하는 제도 개선도 관철을 시켰습니다. 4,270만 평에 달하는 군사보호구역도 해제를 시켰고 서천시장 화재, 호우 피해 등 대형 재난 상황에서 정부의 신속한 복구 지원을 강하게 요구를 해서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특규세 436억 원 등 최대한 지원을 이끌어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굵직한 정부
공무사업과 기관 유치에서도 타 시도에 밀리지 않고 성과를 냈습니다. 4,840억 원의 무기발과 디스플레이 예타 통과, 그리고 1,900억 원의 수산식품 클러스터 예비타당 사업으로 선정을 끌어냈습니다. 특히 암모니아 활용 수소발전 규제 자유 특구 지정을 비롯해서 탄소 포집 활용 메가 프로젝트는 전국 5개소를 선정을 하는데 고령과 소상 2개소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또 탄소 중립 선도 도시는 전국에서 4개소를 선정을 하는데 당진과 고령 2개소가 선정되며 탄소 중립 관련 사업을 싹쓸이를 해서 탄소 중립 경제를 끌고 이 충남 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울러 카이스트 모빌리티 연구소, 국방미래항공연구센터, 국상환경관리원 등 기관 유치도 큰 성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 5번째로 형식적 지원보다 도움이 필요한 것을 찾아서 실질적인 그리고 두텁게 지원을 했습니다. 지난 7월에 호우 피해로 인해서 주택 전파 시에 국가 지원 3,600만 원은 집을 새로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도에서 최대 1억 4,400만 원을 지원해주고 피해 농가 지원도 20% 수준에서 80%까지 확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무보험자는 50%를 지원을 했습니다. 또 서천시장 화재 같은 경우는 직접 성금 모금까지 앞장서며 전례 없는 수준의 자금을 지원을 했고, 임시시장도 화재 발생 단 3개월 만에 개장을 했습니다. 어르신 일자리 같은 경우는 민선 7개에 3만 개 수준이었었는데 5만 개 이상으로 확대를 했으며, 참전명예 수당도 올해부터 평균 27만 원에서 40만 원 선으로 전 시군을 상향 평가를 시켰습니다. 2025년에는 그동안 계획했던 부분의 실천에 더욱 집중을 하며 도정을 이끌어 나갈 계획입니다. 돈 되는 농업, 청년이 모이도록 농업농촌의 구조화 시스템을 계획해 나가겠습니다. 스마트팜, 청년동 유입을 위해 교육에서 금융, 시공, 밀투까지 모든 지원책의 구축을 완료를 했습니다. 또한 스마트팜 250만 평 조성을 목표로 해서 현재 부지 200만 평을 확보하고 설계 등 절차를 진행 중으로 내년까지 총 180만 평을 착공하고 이 중 125만 평을 준공시킬 예정입니다. 용생명 융복합 산업 클러스터 글로벌 폴티 콤플렉스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며, 특히 용생명 클러스터는 781억 원의 국비 사업과 셀트리온 등 3,500억 원 규모의 기업 투자까지 유치를 했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지금 3,500억 정도로 MOU를 체결을 했지만은 내년 초 법적 구속력 있는 MOA 체결을 통해서 1조 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ICT 융복합 축산단지는 주민 수요성을 확보하여 양돈 밀집 지역에 짓는 동시에 논산 스마트 축산단지 사업과 축산 1조 펀드를 통해서 시설을 현대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탄소 중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위기를 성장 기회로 창출하고 나아가서 국가 탄소 중립 경제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OECD도 충남 탄소 중립 정책의 우수성을 인정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탈석탄 에너지 전환, 산업구조 개편 등을 더욱 핵심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석탄화력 발전 폐지에 대개 당진 그린에너지 허브 등 수소 중심 에너지 전환을 준비하고 있으며, 해상풍력, 태양광 확대도 병행해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산업용 사업량 22%에서 90%로 늘릴 계획입니다. 친환경 스마트 산업단지 등 고탄소 산업에서 저탄소 산업으로
제표를 지원을 하고 특별법을 통해서 에너지 전환 과정의 연착륙을 추진하겠습니다. 특별법은 내년 초까지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친환경차, 확산 등 생활속 탄소중립 여건 조성을 위해 2030년까지 22개 주에서 67개로 일과 레저, 문화 모든 부분이 어우러진 청년들이 살고 싶고 삶의 질이 높은 지역으로 조성하기 위해 지난 2월 청사진을 발표를 했습니다. 1호 사업인 아산만 순환철도를 11년 앞당겨서 완성을 하고 또 기타 다른 부분들 추진을 앞당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당진의 산재 특화병원을 유치한 한편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경제자유구역청까지 개청하도록 할 것입니다. 지난 18일 충청광역연합을 출범을 했는데 내년에는 더 나아가서 충남, 대전 행정통합을 추진을 해서 인구 360만, GRDP 190조 원에 이르는 대한민국의 제2의 경제 거점으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첨단 미래 모빌리티, 또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미래산업 육성에도 노력을 해서 AI 등 전력 수요가 높은 미래의 산업의 투자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전기 요금제도, 전기요금 차등 제도 등을 적극 대응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 지역 특색을 살린 권역별 전략을 통해 균형 발전을 동원을 하겠습니다. 충남 북부권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남북권은 지난 11월 논산 부여 예산 등 5개 시군에 143만 평 규모로 지정된 기회발전 특구를 통해서 지역 간 경제와 산업 격차를 줄여나가고 5대 권역별 발전 전략도 차질 없이 추진하며 균형 발전을 이뤄 나가겠습니다. 북부권은 디스플레이 국가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천안 신규 국가산단 지정을 비롯 3선에 8조 이상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며 첨단 디지털 산업의 중심지로 발돋움을 했습니다. 내북권은 내포 국가산단, 영대학교, 충남대 내포 캠퍼스, 종합의료시설, 내포역 등 정주 기반을 마련을 하여 인구 4만 명을 달성을 했는데 임기 내에 5만 명 달성을 하기 위해서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서해안권은 지난 5월 충청권 최초로 국제 크루즈 취항에 이어 원산도 북한마리나, 오섬 아일랜드, 장안국가 습지 복원 등을 통해서 국제 관광 벨트로 조성을 하고 서해안을 따라 해상 항공 미래 모빌리티와 수산업을 서섬의 거점으로 육성을 할 것입니다. 백제권은 백제의 정치를 느낄 수 있도록 36년까지 공주와 부여에 한옥 2,600호를 건립할 계획으로 내년부터 도가 직접 공공한옥 백제관 건축에 착수를 할 예정입니다. 또한 청양은 산림자원연구소, 도립학 보트장 등 환경적 여건을 살린 발전을 독려를 하겠습니다. 남부 내륙권은 논산과 계룡에 국방, 신석획득기술연구원 등 국방기관을 유치하고 지난 1월에 승인된 논산 국방산단을 추가로 100만 평까지 확대 조성을 계획입니다. 아울러 군산은 1조 5천억 규모의 양수발전소를 건립하여 지역의 발전 동력으로 삼을 것입니다. 또한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도로, 철도 등 SOC 개발 확충이 중요한데 올해 서해선과 장항선, 복선, 아산만 순환철도, 서부내륙고속도로 등 굵직한 사업들이 완료가 됐습니다. 내년은 고속도로와 국도, 국지도, 철도, 항원, 국가 계획이 고시되는 중요한 해인 만큼 보령, 대전 고속도로, 충청
내륙철도, 고령항, 해상풍력, 배후 항만 등이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아이들을 낳으면 성인이 될 때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실질적인 저출생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는 힘센 충남 풀케어 돌봄 정책을 발표하고 언제든 부모들이 안심하고 돌봄을 맡길 수 있도록 24시간 돌봄 체계 구축을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휴일에도 24시간 운영하는 365일 24시간 어린이집 또 마을돌봄센터를 올해 시범 운영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어린이집과 마을 돌봄 각각 25개씩 전 시군에 확대 추진을 하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파격 시행한 공공기관 주 4일 출근제는 여러 지자체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인센티브 등을 통해서 민간 기업까지 확산시킬 계획입니다. 이미 43개 민간 기업이 도의 출산 육아정책에 동참하기로 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의 개선을 제안한 과제 중에서 신생아 특례대 출시, 부부합산, 소득기준 완화 등은 이미 반영되었고 양육지원금 통합 등은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약 이행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자신있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충남이 전국 어느 시도보다 약속을 가장 잘 지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올해 5월 발표한 전국 시도지사 공약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고 공약 이행 완료율도 40.4%로 전국의 평균 27.4%에 비하면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근데 지금 연말에 보면은 40.4%가 이건 5월이고 현재 수준에서 볼 때는 한 48% 수준으로 와 있습니다. 도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이 제 오랜 소신으로서 공약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도 대안을 마련해가며 어떻게든 지키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서산공항건설은 예타 탈락에도 불구하고 예타 없이 추진하는 것을 국토부에 관철시켰고 당초 계획처럼 2018년까지 정상 개항할 수 있게 됐고 가로림만 해양정원도 타당성 제조사에 탈락을 했으나 갯벌 생태길 조성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국비에 반영을 시켰기 때문에 용품 공항으로 새로운 그림을 그리며 정상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약이 아니더라도 약속한 사업은 확실히 지켜가고 있습니다. 아산경찰병원 건립이라든가 농생명 문목화 플러스 조성이라든가 미래기술연구센터 유치라든가 KTX 방음벽 설치라든가 도민들께 약속드린 그런 사업들은 차질없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131개 공약을 도민들께 약속을 했는데 추진상 여건 등의 변화로 변경이 필요한 10개 공약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공약 철회 및 변경 5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지역 기반 지방은행 설립인데요. 정부 가이드라인상 지방은행 설립을 위해서는 지방은행으로 전환 가능한 저축은행이 반드시 필요한데 돈의 적절한 저축은행이 없고 법령상 은행 설립에 지자체 출자도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라 도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또한 지방은행 설립의 큰 목적은 돈의 중소기업이라든가 소상공인이라든가 도민들에게 대출량을 좀 확대를 하고 또 대출을 할 때 저렴한 이자 등 금융 서비스 강화 때문인데 이러한 부분들을 좀 보완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충남 신부의 기능 강화를 통해서 은행과 다름없는 효과를 내도록 좀 만들겠다. 그런 식으로
이 충청 지역에 기반을 둔 지방은행 설립은 좀 변화를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정책자금 같은 경우도 연 8,850억 원에서 1조 2천억 정도로 좀 확대를 하고 신용보증과 이자 지원 확대하고 금융지원센터 출범과 함께 신보라든가 농협 하나은행에 44개 지원 창구를 설치해서 금융 접근성을 개선하는 등 지방은행이 없어서 불편한 이런 부분들을 이를 통해서 해소를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금산인삼약초연구원을 제가 국립으로 좀 습격을 시키겠다 약속을 했었는데요. 국립승격 시 타 지자체 유사기관의 면세적 승격 요구 우려로 농식품부에서 불가 입장을 강하게 얘기를 해왔고, 그래서 저는 도립이라도 좀 승격을 추진하라고 했는데, 이건 또 금산군에서 지역 주민의 좀 이 반대가 심했습니다. 고용승계 불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이유로 해서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인삼 전략 산업 육성을 위해서 유통체제 구축이라든가 마케팅 강화 등 관련 사업을 지원 확대를 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 인삼약초 진흥원을 새롭게 좀 탈바꿈하는 형태로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국방부 및 육사 이전을 제가 이 대통령이 공약을 해서 저도 이 공약을 받았는데요. 사실 육사 이전은 제일 처음에 나온 게 문재인 정부 때 수도권의 주택 공급 방안 일환으로 일부에서 나왔고, 이 부분을 이 대통령 선거 때 여야가 같이 후보들이 이전을 약속을 했는데, 사실은 대통령실이 그 이후로 이 청와대에서 국방부로 이전을 해서 또 이 국방부 같은 게 전국적으로 논의가 있었고요. 그런데 현재는 추진 동력이 좀 상실된 상태이고, 국방부와 육사 또 총동을청의 성회 등의 강한 반대로 또 자체적으로 추진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건 장기적인 좀 과제로 좀 가고, 국방, 미래기술연구센터 등 육사보다도 실질적인 경제 효과가 큰 국방기관 유치에 좀 집중을 해서 우리 변화를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충남북부 출장소 같은 경우도 북부권에 제가 공공기관 통합청산 설치하는 내용으로 해서 공약 당시부터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결과에 따라서 조건 추진 약속을 했을 텐데, 경영 효율화에 따른 통폐합 및 내포 이전으로 해서 필요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충남 북부 출장소 설치 부분은 백지화를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기 추진이 한 건인데, 충남문화관광공사 설립을 제가 약속을 했는데, 공사 설립을 위해서는 수익성이 담보가 돼야 하는데, 지방 여건상 문화관광 인프라 부족, 또 작년에 4월에 통합 출범한 충남문화관광재단을 통해서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여건을 우선 조성을 하고, 또 2025년, 26년 충남방문회를 운영을 한 뒤 수익성을 재검토를 해서 충남문화관광공사를 설립을 할지 아니면은 이걸 백지화를 할지 좀 판단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부 조정이 4건인데요. 자연치유센터 건립이라든가 차량용 용목합 반도체 혁신생태계 구축이라든가 LNG 냉열 활용 냉매 물류단지 조성이라든가 ICT 용복합 스마트 축산 시범단지 등은 일정 장소 등 일부 세부 내용을 추정을 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제가 올 한 해 그런 성과와 또 내년에 중점 과제로 추진을 할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공약을 했던 그런 부분들을 불가피하게 변경이나 아니면 백지화를 시켜야 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의
좀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자님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질문을 주실 때에는 소속과 설명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문 받겠습니다. 예, 디트뉴스의 김다솜이 기자님. 네, 디트뉴스의 김다솜 기자입니다. 지난번 개인 페이스북 통해서 한덕수 대행이 이른바 농업사법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하셨는데요. 이 농업사법 중에서 특히 이제 농업재해보험법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충남은 지난 몇 년간 수해와 이상고온으로 농작물 피해가 상당한 상황입니다. 농민들은 그동안 농업재해보험의 현실적 한계를 지적하며 범위 확대를 비롯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호소해왔는데요. 이번에 이제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셨던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농업재해보험은 큰 일부고요. 그 부분도 저는 재해보험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근데 지금 법 내용적인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기자분께서 정확히 파악을 하시는지 모르지만은 재해보험에도 좀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양국관리법 같은 경우는 저는 어떻게 보면 농업 농촌을 오히려 더 죽이는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실은 지금 이 농업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저는 국가 정부에서 재정을 더 투입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은 저는 100% 동의를 하고 또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서 이 구조와 시스템 바꾸는 데에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이 재정을 더 투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지금 잉여 쌀을 국가에서 다 매입을 하는 그런 형태의 양국관리법은 오히려 농업농촌을 죽이는 일이다. 쉽게 얘기해서 지금 매년 적어도 1조 이상의 그런 수매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럼 수매를 했으면은 그 쌀을 보관 창고에 관리를 하는데 관리 비용만 1년에 7천억 가까이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1조 7천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수요와 공급을 뭔가 맞추는 형태로 해서 시장의 그런 가격을 형성을 하고 결정을 하게끔 해야지 국가에 다 사들인다 그러면 이건 어떤 산업으로서 저는 자리매김하는 거 아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쉽게 얘기해서 옷가게 같은 경우가 재고가 남은 이런 부분들을 재고 남았을 때 자기가 이 매입해오는 그런 비용이 다 들어가는 부분으로 다 사들인다고 하면은 그게 무슨 그게 사업이고 장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이 농촌 지역이 또 농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농업 농사에 종사를 한다 그러면은 최하 연봉 5천 이상은 나올 수 있는 구조와 시스템을 바꿔주는데 국가 재정을 써야 된다. 이게 제 소신이고 철학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지금 국회가 여야가 있습니다. 국회가 여야가 있으면은 이걸 거부권을 행사를 한다고 이걸 반대를 할 문제가 아니고 190석이 넘는 그런 이 절대 다수 의석을 가졌다고 해서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그 정당이 여야 합의 없이 이렇게 이 법을 만들어서 이 법을 만드는 이 자체도 저는 다름직스럽지 않다 이렇게. 네, 다음 기자님. 네, 조선일보 김성무 기자님. 오늘 가급적이면은 저희 1년 동안 저희 사업했던 그런 부분이나 성과나 아니면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생각 차이라든가 궁금한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질의를 하셔야지. 그러니까 대부분이 정치적인 이런 발언들을 좀 나누시는 것 같아요. 네, 조선일보 김성무입니다. 정치적인 발언은 좀 배제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찌됐든 지금 전국 상태가 전혀 뛰어서 분리해서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충남도가 공약 사업으로 추진을 하려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마지막에 이 자료 나눠주신 마지막 내용들에서도 국립치의학연구원 설치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혁신 도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찌됐든 현재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충남도가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되는 상황인 건데, 지금 이 공백 기간이 발생하면서 앞으로 추후에 이제 대선도 치러질 예정이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충남도가 어떻게 이제 이 공약 사업들을 함께 정부와 이제 손발을 맞춰 나갈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사실 뭐 아주 중요하고 좋은 그 질문인데요. 진양연구 같은 경우는 뭐 일단 그 시간이 좀 지연된다든가 아니면 좀 늦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지, 저는 이 문제는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국회에서 치의학연구원의 그런 설립 그 법적 근거가 통과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국정 혼란스럽고, 그리고 또 지금 추후에 그런 혹시 뭐 대선을 치러야 될지 하는 뭐 여러 가지 그 불확실성적인 그런 측면에서 있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걱정이 좀 많을 텐데요. 치의학연구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됐기 때문에 저는 좀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고 이렇게 보고요. 공공기관 이전 문제는 실은 제가 누차 대통령을 만날 때라든가 아니면 중앙정부에 강하게 계속 요구를 해오고 그래서 지금 대통령 시대에서는 좀 방향 전환을 조금 해서 일단은 이 부분이 100% 약속대로 가지를 않더라도 일부분이라도 이 부분을 좀 추진을 하자. 그 일부분은 뭐냐? 충남하고 대전하고는 이 혁신도시가 지정이 되고 난 다음에 지금 공공의 이전이 하나도 안 됐지 않습니까? 안 된 이 늦게 후발주자인 여기 먼저 공공기관을 이전을 일정 부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전체 이 그림은 추후에 그릴 것이냐 말 것이냐 논의를 하더라도 이 부분을 먼저 가자 해서 진행이 거의 좀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확정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 여러분들께 또 도민들에게 말씀을 안 드렸는데, 새로운 그런 이 돌파구를 쳐서 진행되는 그런 와중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면서,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은 지금 섣부르게 얘기할 문제는 아니지만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런 지금 이런 상황들이 지금 이 종식이 되고 새로운 그런 정보가 됐던 여러 가지 방향이 결과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저는 이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기자님 손들어 주시죠. 네, 충청투데이 권혁적 기자님. 네, 충청투데이 권혁적입니다. 지난님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탄핵 정국이랑 관련해서 안 여쭤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SNS 통해 가지고 관련해서 국정 운영이나 당정 관해서 많이 충원도 하시고 계신데요. 가장 최근에 탄핵 관련해 말씀하셨던 게 12일 날 탄핵을 반대하고 질서 있는 퇴진과 안정적인 국정 수습을 원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무책임하게도 탄핵에 대비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변호인단을 꾸린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다. 대통령은 당에 미루지 말고 결자이지 차원에서 하루라도 빨리 국민께 사죄하고 개헌을 선포한 이유와 입장을 소상하게 밝혀주길 바란다고 밝히셨습니다. 이게 탄핵에 처음 반대하시는 입장에서 약간 찬성하시는 쪽으로 약간 선회를 했다는 해석들이 많았었는데요. 지금 직무 정지니까 윤석열 씨 이번에 비상계엄 사태가 내란행위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정당한 정치권 행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첫째는 탄핵은 저희가 찬성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엄 선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무리 헌법에 들어있는 통치 행위라고 하더라도 구성 요건이나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 좀 비이성적인 그런 판단이었다 하는 부분들은 확실하게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책임을 묻는 이런 과정 속에서는 저는 탄핵만이 있고 저는 방법이 탄핵만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탄핵을 반대를 한 겁니다. 오히려 탄핵 반대 이 부분이
사회 질서를 좀 바로잡고 빨리 이 국정 혼란을 막는 이 부분이나 하는 이런 부분들은 서로 이견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꼭 탄핵 반대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저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탄핵 반대를 했고요. 다만 그런 제가 이 페이스북에 올린 그런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개혁을 선포한 대통령이 법대로 법적으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국회에서 이런 법적인 그런 소위 절차는 밟아야 될 거 아니냐, 탄핵 절차를 밟아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그런 탄핵을 반대하고 또 국회에 들어가지도 않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올바르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 절차에 참여를 해라라고 한 거지 저는 탄핵을 찬성을 하고 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안에 제가 말씀은 안 하셨지만은 어떤 형태든 간에 좀 단일 대우로 당연히 단일 대우로 가야 된다 의견을 모아서 하는 그런 얘기를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의 입장에서는 탄핵이 당론이 탄핵 반대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대신 피결에 당당하게 참여를 해라 하는 그러한 뜻으로 이렇게 했으라고요. 지금 저보고 지금 내란죄냐 아니면은 뭐라고 그랬죠? 내란행위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정당한 통치권 행사라고 보시는지 여쭤봤습니다. 저는 정당한 통치권이라고도 생각도 않고요. 그 다음에 또 지금 내란인지 아닌지 여기서 제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 부분이 개혁을 선포한 이 부분은 비상식적이었고 비이성적인 그런 판단이었다라고는 저는 확신을 하지만은 이 부분이 내란죄로 적용을 해야 돼 아니면 다른 죄로 적용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일단은 이 사법부에서 또 판단해야 되는 문제다. 그리고 지금 사법적인 그런 지금 절차를 밟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속에서 이 법적으로 비전문가인 제가 내란죄다 내란죄가 아니다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 이렇게 봐. 예, 다음 하실 기자님. 네, 뉴데일리 김장원 기자님. 저는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탄핵 정국의 이제 정치적으로 평소에도 쓴소리를 많이 하시는데요. 이 지사님이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들의 어떤 목소리가 탄핵 정국에 대해서 좀 작은 게 아닌가, 보다 좀 적극적으로 좀 내야 되는 게 아닌가, 나라가 좀 더 올바르게 가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나 좀 드리고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하나는 우리 지역의 굉장히 큰 관심사이기도 한데, 나이즈 사업이 내년에 공식 출범을 해서 도비도 들어가고 교육부의 비용도 들어오고 상당히 큰 돈이 들어가는데, 도내에 28개 대학이 있는데요. 전에 지사께서 구조조정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변함이 없으신지요? 아니면 내년에 나이즈 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끌고 가실 것인지 매우 중요해서 여쭤봅니다. 예, 첫째는 탄핵 정국에서 시주사제 역할이 좀 미흡하고 부족하지 않냐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또 보실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부분에는 또 넘어 얘기를 또 많이 한다고 또 하는 국민들도 있을 거예요. 다만 일단 시도지사들 같은 경우는 정치인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행정가인 두 가지의 그런 역할과 또 어떻게 보면은 이 기능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은 또 행정의 역할이 더 훨씬 크다고 보고, 또 어떤 부분은 그래도 또 정치적인 그런 역할도 있다고 보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의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정치인, 오로지 정치인인 그런 분들보다는 목소리를 내는 그런 부분들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나이즈 사업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저희가 전국에서
세 번째로 국가 예산을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1,000억 정도 확보를 했고요. 내년 예산. 그리고 저희 도가 한 300억 정도 또 거기다 추가 재정을 확보를 해서 한 1,300억 정도로 첫 라이즈 사업의 천년도를 이제 운영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그런 대학의 지금 현 추세는 2040년도 되면은 지금은 대학 학령인구가 한 40만 정도가 되는데 20만이 이제 간 넘는 이렇게 반 가까이가 2040년도로 줄어듭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대학교가 지금 현재의 10개라면은 5개를 줄이든가 아니면 10개를 계속 유지를 하면은 학생 수를 반으로 줄이든가 해야 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절대적명의 그런 그 위기에 놓여 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적인 측면에서 사실은 대학교의 구조조정이라든가 앞으로의 그런 여러 가지 미래 예측되는 이런 부분들을 담기 위해서 라이즈 사업을 추진을 지금 현 정부가 하는데요. 저는 방향은 맞지만 내용적인 그런 측면에서 미흡한 여러 가지 아쉬운 점들도 많고 그래요. 하지만은 뭐 제가 결정해야 될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저한테 주어진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까지는 이제 중앙정부가 뭐 산학연 뭐 그런 사업들을 한다든가 할 때는 항시 그런 그 직접 그 대학과의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협력을 하고 결정을 했는데요. 이제는 이런 부분들을 지방정부한테 이양을 하는 거거든요. 많은 부분은. 그래서 저는 이 기회에 충남의 대학들을 구조정을 통해서 좀 뭔가 이 강한 그리고 또 앞으로 그 작지만은 그래도 명문대가 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의 이 라이즈 사업 운영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일방적으로 대학을 뭐 줄이고 이런 건 아니지만은 사실은 미래를 예측하고 또 그 대학이 가지고 있는 특장, 그 다음에 또 계약학과라든가 이런 다양한 부분을 통해서 지역과 상생을 같이 할 수 있는 대학.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대학교를 졸업하면 이내 현장에 나가서도 교육이 없이 이내 적응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그런 대학 교육 이런 다양한 부분들을 이번 기회에 좀 접목을 시켜서 새로운 좀 변화를 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기자님. 네, 로컬투데이 유재민 기자님. 네, 로컬투데이 유재민입니다. 지사님 1년 동안 충남도정 운영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치 얘기 좀 더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비대위 전환을 앞두고 당에서 일부 자치단체장을 포함한 그리고 그 인사들이 조기 대선을 감안한 직간접적인 대권 출마를 시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안에서 이 충청을 좀 대변할 수 있는 그리고 또 당의 또 중진으로서 지사님의 그 대선 출마를 또 관측하는 그런 의견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 지사님 개인적인 출마 여부는 어떻게 좀 거친 어떠신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충청은 늘 영남과 호남의 그런 그 권력 구조 속에서 항시 이렇게 곁불째는 그런 입장이었고 또 곁다리 같은 그런 입장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충청을 기반으로 한 이 정치 선배들은 늘 충청의 이런 그런 정치 이 권력을 그래도 강하게 만들고 영남과 호남의 그런 이 권력 이 정치 구조 이런 부분들을 틀을 좀 깼으면 하는 그런 열망들을 많이 가지고 저는 있어 왔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충남도에 또 민선 도지사를 했던 분이 신대평 전 지사님, 그 다음에 이완구 전 지사님, 그리고 안희정 지사님, 양성주 지사님 이렇게 네 분 제 앞에 네 분 지사님들이 계신데요. 또 네 분 지사님들이 또 이 대통령이라든가 큰 이런 그런 국가 지도자가 되기 위한 꿈들을 가졌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도 그런 기대를
갖는 분들도 있고 또 이렇게 요구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것도 있는 것도 또 사실입니다. 다만 저는 대통령의 꿈을 꾸는 사람 치고 대통령 되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 대통령의 꿈을 꾼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대통령 되는 사람들도 윤석열 그거 전에 어떤 문재인 그 앞에 쭉 그 사람들이 상김씨 빼고는 양김씨 빼고는 사실은 다 그냥 이전이 TV조선에 트럭가스 뽑듯이 1, 2년 내에 아니면 짧은데 그냥 팬덤들 생기고 하면서 이렇게 후보들이 되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보면 정치를 오래 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별로 국민들이 관심을 별로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갖는 것 같지 않고 그래서 저는 꿈을 꿔본 적이 없고요. 다만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치를 이제 그래서 나이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의 어떻게 보면은 이 분기별로 얘기하면은 일단 한 3분기 가까이는 지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어떻게 정치인으로서 마지막 마감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저는 옛날에 JP께서 나이가 들어서 이 저녁 노을을 붉게 물들이는 것처럼 마지막 자기 자신을 불태워야 되겠다, 이런 정치적으로 불태워야 되겠다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저는 어떤 역할이든 간에 어떤 상황이든 간에 저는 그런 JP 어른의 말씀에 저는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동감을 하고 또 제가 의미 있게 받아들이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어떤 역할이 제일 중요한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늘 고민해 오고 있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저는 지금 현재는 충남의 도민들께서 도지사로서 저한테 역할과 책임을 맡겼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도지사로서의 역할과 책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시야식 기자님. 예, MBC 최기훈 기자님. 네, 대전 MBC 최기훈 기자입니다. 최근에 정치적 질문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한국의 정치 지형이 대단히 엄중한 사안이고 여러 가지 경제, 사회 모든 분야의 좀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라 그런 부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관련해가지고 지금 기사님께서 이제 비슷한 어떤 역할로 또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페이스북에서 이제 국민의 신뢰의 우선이나 당연히 이제 재창당 주문을 하셨었어요. 그걸 관련해서 좀 기사님 입장을 좀 듣고 싶고요. 그 역할에 대한 부분들 기사님이 하실 수 있는 어떤 공간이라든지 역할이 있을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제가 수습된 국민의힘에 제가 그런 소위 조언을 하고 저희 그런 생각을 전한 것은요. 지금 이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대통령을 배출한 집권 여당이잖아요. 집권 여당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 비상계엄이라는 이 부분을 상식적이지도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인 그런 판단을 하셨잖아요. 근데 하시기까지는 또 여러 가지 또 입장들이 있겠지만은 그런 속에서 지금 국민의힘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그런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제일 처음에 저는 그러면은 이 당 간판을 내릴 정도의 그런 환골탈퇴하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국민들한테 또 다른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지금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좀 정치인들은 듣기에 기분 나쁘나 모르지만은 소위 뭘 피하려고 그러다가 지금 또 만나는 경우로 좀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이라는 이러한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인 이런 판단을 했는데 이걸 쓰고는 그런 과정 속에서의 또 다른 횡포자가 지금 어떤 국회를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 아침에 눈 뜨면 저기 총리 대행부터 해가지고 이러면 그냥 가고 그렇지 않으면 저기 또 탄핵하겠다 해가지고 탄핵을 남발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어떻게 보면 툭 하면은 내란 공주고 또 내란 공범이고 또 내란 방주범이고 사실은 지금 수사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지금 탄핵 절차를 지금 밟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을 묵묵히 우리는 지켜보면서 우리가 지금 국민들을 어떻게 안정시킬까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좀 국가와 국민을 지금 얘기하고 그 다음에 국정의 안정을 얘기하면서 오히려 더 국정을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라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또 하나는 지금 대통령을 배출한 집권 여당으로서의 그런 또 하나는 도의적인 무한한 책임과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의무가 있잖아요. 그런 무한한 또 책임과 의무를 또 국민에게 좀 다하고 있느냐 하는 그런적인 측면에서 저는 우왕좌왕을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대로 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너무너무 안타깝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적어도 국민의 신뢰를 받으려면 솔직해야 되고요. 또 두 번째로는요, 진정성을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자기 희생과 헌신이 따라야 되거든요. 지금 중진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비대위 뿌리는 데 있어서 자기들이 주도적으로 경험이 많기 때문에 책임과 의무를 갖고 가겠다 하면은 다음 정치적인 일정은 자기의 이제 개인 정치적인 일정 이런 부분들은 이제는 다 내려놓겠다. 오직 당과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민주당만 득세하는 이런 정당으로는 또 하나의 독재를 낳기 때문에 우리가 좀 바로 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하는 이런 모습으로 국민들한테 비춰줘야 이게 제대로 그 여야가 그 다음에 정당이 양립을 해서 제대로 이 균형이 맞는 그 속에서 국가 미래를 고민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가지 않겠습니까? 저는 요즘 언론들도 보면은 그 부분을 틀렸다 맞다 하기 이전에 너무너무 우리가 그 국가와 국민의 미래 그 다음에 국정 안정을 얘기하면서도 어떻게 국가의 안정을 해야 하는 그런 그 깊이 있는 그런 모습은 저는 좀 아니다 이렇게 보거든요. 모든 부분들. 그래서 지금 이 민주당이 내고 내란 공범, 내란 공범, 그 다음에 내란 방주범. 저도 조금만 생각을 달리하는 얘기하면 너는 내란당 수석이고, 그 다음에 내란 방주범이고, 내란 공범이라고 얘기하는 이 속에서 어떻게 올바른 판단과 올바른 미래를 우리가 고민해 나갈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정치 어려운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거죠. 제가 뭘 하고 안고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예, 다음 질의하실 기자님. 예, 충청신문의 강인하 기자님. 네, 지사님, 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 2023년 국정감사에서 그 도내 산단의 사업장 폐기물 처리 기사를 통해서 타지역에서 반입 때 처리되는 폐기물이 도내 발생 폐기물 처리량의 절반이 넘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폐기물 관리공장 설립이나 폐기물 공공처리 추진을 말씀하셨었는데 이게 법령 개정도 그렇고 아직 갑부 상태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도 답보 상태는 아니고요. 진행되는데 완전 해결된 건 아닌데요. 저는 제게 평소 정치적인 소신과 철학입니다. 지금까지는요, 이 쓰레기 매립장이나 아니면 이 폐기물장 같은 경우를 이 수도권에서 제대로 만들 수가 없으니까 이걸 환경부에서 이 산업단지를 만들면서 이 폐기물장을 만들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만들게 해놨어요. 근데 문제는
산업단지를 만들게 되면 산업단지에 나오는 폐기물만 거기서 처리하는 그 이 폐기물장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고 규모를 키워서 전국에서 다 받게 시켜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환경부가 쉽게 가려고 한 이러한 부분들이다. 저게 잘못된 정책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그런 측면을 볼 때 우리 충북이나 충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수도권 과밀화 현상 속에서 그나마 그 좀 낙수 효과를 보는 그런 형태는 긍정적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충남과 충북의 산업단지들이 다 지역보다 많이 만들어지는 때마다 전국에 있는 쓰레기들을 받는 폐기물장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속에서는 저는 이거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또 두 번째로는요, 폐기물장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인허가를 내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사업 중에 로또예요, 로또. 옛날 그 금강 캐는 것처럼의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기물 한 차에 몇 천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그 모든 이제 대기업가에 달려들고 해서 이제 폐기물장을 만드는데 문제는 요즘 기후변화 그런 속에서 200년 만에 300년 만에 한번 올까 말까 한 그러한 우리의 그런 이 기후변화에 공격을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에 노출되어 있는데 그런 상황에 이 폐기물장 같은 민간한테 맡겨가지고는 200년, 300년 후에 그 사람들 거기서 다 빼먹은 그런 상황 속에서 책임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은 사고가 났을 때에는 누가 책임지나요? 그건 국가나 아니면 지방 정부에서 책임을 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러한 부분들도 다 감안해서 저는 국가나 지방 정부에서 폐기물장 같은 경우를 이제 운영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러면 지방 정부나 이런 데에서는 수익성은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안전성이라든가 아니면 지역 주민들과의 함께 가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또 고민을 하잖아요. 아무래도 공공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저는 전환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 근래에 지금 이 폐기물장 때문에 지금 서로 이 갈등이 있고 논란이 있는 조국산달 같은 경우도 저희가 그럼 51% 운영을 하자라고 얘기를 해보니까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러다가 지금 자기들이 그 산업 폐기물장은 안 넣겠다 이런 얘기도 또 나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국회 차원에서도 환경부나 환경업자들 그 폐기물장 이 사고는 분들이 지가 그런 법안들을 지금 국회의원들 중에 내니까 반대가 심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많이 어느 정도 좀 설득이 좀 돼가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볼 때는 사실은 완전 담보 상태다. 이렇게 보지만 또 하나는 좀 많은 변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어떻게든 저는 그걸 관찰을 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다음 뉴스원의 이찬성 기자님. 예, 기자님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정시하는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당장 갇혀있는 게 사실은 내일까지 한덕수 대행한테 그 민주당이 이제 내란 특검법하고 김여사 특검법을 공부하라 이렇게 치유 통첩을 보낸 상황이잖아요. 하루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입장을 듣고 싶고요. 그리고 하나만 좀 더 간단하게 여쭤보고 싶은데 양국관리법 관련돼서 사실은 이게 1950년도에 제정됐지 않습니까? 올해 74년이 지났는데 식량 안보라든가 이제 식량 주권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그렇게 했던 것이고 물론 이제 법안에 반대하고 계실 입장이시긴 하지만요, 지사님께서 충남도가 한편을 보면 충남도가 법안과 관계없이 초과 생산된 쌀에 대해서 일정 정도 일부라도 매입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약간의 그 일부의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 용의가 혹시 있으실지 이렇게 여쭙겠습니다. 예, 그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당장 수요와 공급을 맞춰서 이 시장 가격을 안정화를 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하고
두 번째로는 이 농업농촌의 구조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서 이런 그 농사를 짓는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그런 수익을 일정 수익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환경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그렇게 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의 일시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는 저는 이렇게 지금 더 이렇게 지방 정부나 아니면 국가가 매입을 한다든가 해서 그런 어떤 비상적인 그런 조치는 저는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가도 이런 꼭 법을 통해서 이런 문제가 아니고 수매량을 지금 수매를 할 수 있게 돼 있지 않습니까? 수매량을 지금 더 늘린다든가 상황에 따라서 늘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궁극적으로 지가 얘기하는 수요와 공급을 맞춰주고 시장 가격이 안정이 되게 하는 이런 시스템을 좀 개선한다든가 이게 같이 가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 반대하는 거죠. 저는 우리 충남이 농촌 지역이고 지금 쌀이 지금 남원으로 가는 상황 속에서 1년 농사진 이런 부분들의 대가를 받지 못하는 이런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방법들은 필요하면 저는 찾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요, 지금 이게 좀 간단하게 볼 문제가 아니고요. 만약에 지금 양곡관리법이 통과가 되면은요, 어떻게 되느냐면요, 지금 돌아가실 때까지 이 쌀농사를 놓지 않습니다. 본인은 짓지를 않는데요. 이 집불금이나 아니면은 수당이나 이런 부분들 갖고 이 농촌에 농기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소위 이 은행기부터 다 이렇게 해달라고 하고 수매는 국가에서 알아서 남든 안 팔리든 다 사주니까 그걸 나이 드신 어른들이 그걸 놓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농업, 농촌이 이 고령화를 더 어떻게 보면은 조작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이건 곧 젊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농토를 확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농업인들의 어려운 분들이고 또 고생해서 농사를 짓고 한데 이렇게 접근하는 문제는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총리가 특검법을 거부를 해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총리가 결정을 그런 상황이라고 이렇게 봐요. 다만 이 법을 지금 특검법이 국회에서 법을 만들었는데 왜 대통령이 거부하냐. 그런데 법이라는 그런 부분들은 여야 합의해서 만드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 법들이 여야 합의가 없이 절대 다수의석을 가진 그런 당에서 일방적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일방적으로 만드는 법인데 그걸 왜 거부를 하냐 않냐라는 그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법은 올바르게 만들어진 소위 법이 아니다. 법의 법이 만들어진 법은 법인데 그건 절차가 올바르게 만들어진 법이 아니다. 첫째 그렇고요. 또 두 번째로는 예를 들어 내란특검법 같은 경우는 지금 탄핵 절차를 지금 이 헌재에서 받고 있고요. 지금 절차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경찰, 공수처, 검찰에서 지금 내란죄냐 아니냐 아니면 각종 이런 이 범죄가 어떤 범죄냐 많은 혐의를 갖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이랬을 때 국회에서 또 특검법을 또 특검을 해요. 특검을 하게 되면은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오히려 정치적인 그런 이 특검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 판결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는 국정의 그런 안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도움이 될 거냐라는 그런 측면에서도 다시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두 번째로는 대통령 권한이라는 그런 부분들은 이 권한 대행이라는 부분은 대통령을 대행하는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런데 너 거부하게 되면은 또 탄핵 오겠다. 탄핵을 원래 탄핵 사유가 있으면 먼저부터 탄핵을 해야죠. 그런데 지켜봐서 자기들 말 안 듣는다고 해가지고 또 그럼 탄핵 오겠다. 이게 어떻게 국정 안정을 위하는 겁니다. 그 다음 또 있다. 그러면 뭐 경제부총리가 오면 경제부총리하면 사회부총리가 오면 된다. 이게 지금 자기네들이 조자를 막 할 일을 휘둘러대듯이 자기들 마음에 들면은 듣고 마음에 안 들면은 않고 지금 국정을 이렇게 농단합니까? 물론 그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분이 비이성적이고 그 다음에 또 비상식적인 그런 개혁을 선포했지만 이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이제 헌재 재판관 3명 하는 그런 부분들도 이제 정치인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도 저는 국민의힘도 뭐 정확한 논리를 갖고 얘기를 못하던데 저는 그것도 해서는 잘 안 된다고 봐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첫째는 이 정치인들이 뭐 다 상상에 따라 그렇지만은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 할 때는 또 헌재 재판관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던 게 민주당이거든요. 근데 몇 년 지나도 안 했는데 법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같은 경우 판례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과거에 판례법이 있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부분도 관례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때는 반대를 했어요. 그럼 두 번째로는 지금은 왜 해서는 안 되느냐면요. 헌재 3명이 국민의힘에서 1명,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2명을 지금 추천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왜 지금까지는 이 헌재 재판관 임명을 안 했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탄핵을 국회에서 할 때 지금 헌재에 9명이 전원 재판이지만 6명도 심리를 그런 판결을 가능하다. 그렇게 다 해석을 했잖아요. 해석하고 6명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는데 3명이 있을 일이 더 뭐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게 되면 3명이 중에서 2명이 민주당에서 추천하는 사람이고 1명이 국민의힘인데 지금 경기가 시작됐는데 지금 헌재의 심리가 시작됐는데 거기에 우리 쪽에 유리한 사람 다수 재판관을 집어넣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객관적이고 공정하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6명이 헌재 심리를 못 한다면 해야죠. 하지만은 지금 헌재에서 6명이 심리를 한다고 지금 여야가 그건 어떻게 보면 그렇게 판단하고 또 해석을 하고 국회에서 탄핵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6명한테 맡겨야죠. 저 그렇게 보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냥 백지에서 한다고 모르는데 이건 정치적인 색깔을 띠는 사람들, 정치적인 색깔을 띠는 추천을 받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합리적이고 옳으냐 하는 그런 문제, 저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좀 정당성이 좀 없다고 해요. 예, 다음 질의하실 기자님. 투데이 충남의 이지훈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투데이 충남 이지훈 기자입니다. 오늘 여기 오신 모든 언론인들이 우리 김정은 기자님 대통령으로서 자치를 시험을 하는 그런 시험대 같습니다. 제가 기조를 바꿔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지사님께서 발로 뛰는 투자 유치를 해서 전년 민선 7기 대비 2배 이상 성장이라는 속도를 가졌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건 우리가 정무적인 거나 행정적인 판단에서 우리가 뛰어서만 투자 유치를 한다는 건 좀 어폐도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안지사의 저기로 인해서 지금 도지사 관저가 없어진 상태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데리고 와서 하는 투자 유치도 필요한데 앞으로 우리 도지사는 관저가 없다 보니까 불편사항이 많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관저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가 이게 그 당시에 언론사 한 군데하고 제가 취임할 무렵에 그 시도지사하고는 관사가 필요하냐 하니까 다 언론들도 바꿔해가지고 관사를 주장하는 사람은 완전 병신이 다 되기 정도로 그렇게 상황이 그래서 아예 저는 아파트 조그만 아파트 있는 관사로 쓰려는데 아예 그냥 관사 사용을 않겠다라고 하고 그래서 급하게 이렇게 단독주택 하나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사실 2년 동안 하면서 제가 돈 조금 있었던 거 그냥 다 까먹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도저히 거기서 4년을 주택을 못 하겠다 싶어서 월세가 싼 이쪽으로 이사를 가게 됐는데요. 저는 관사가 필요하다고 봐요. 왜 필요하냐면요. 이제 대전시나 예를 들어서 서울시나 이런 데 같으면은 자기 집에 주택은이 가능하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 충남 같은 경우는 사실 금산 사람이 예를 들어서 도지사가 된다든가 아니면 보령도 지금 제가 1시간 10분 정도 이렇게 1시간 내가 한 10분 정도 걸리는데 그런다든가 청안 사람이 도지사가 된다든가 하면은 내부까지 출퇴근 하기가 쉽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광역시라든가 이런 시와 또 이렇게 광역도하고는 좀 차원이 틀리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현실성이 떨어지는 그런 어떻게 보면 비이성적인 주장들이라. 두 번째로는요. 지금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와 똑같이 외국에 오는 손님들이나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다 다른 데는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 같은 경우 영빈관도 있고 다 있어요. 그리고 또 관사에서 또 이렇게 외국 손님들도 오시고 우리가 그냥 어떤 좀 중요한 자리 같은 경우는 아니면 중요한 손님들 있을 때 좀 큰 사람 레스토랑도 가기도 하고 좋은 식당 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냥 편하게 또 하는 식당도 있고 다양하게 우리가 상황에 따라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여성을 또 이렇게 만나려고 하면 젊은 사람들이 그리고 좀 근사한 데 가서 한번 이렇게 식사도 하고 싶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이 상대를 설득하고 상대하고 만남 속에서의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그런 측면에서 외국 손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오는 데 있어서의 다만 그런 이 관사가 있으면 관사의 운영비는 본인 스스로가 부담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사실 운영비는 사업수의 운영비는 그렇게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저도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또 제가 살지는 못하더라도 다음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이거 관사를 결정해서 만들고 가야 되는가 이런 고민도 좀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기자분들하고도 조그마한 그 앞에 잔디마당이 있으면 조그마한데 그런 데서 기자분들하고 같이 또 서로 이렇게 소통하는 시간도 가질 수 있고 좀 다양하게 공적으로 좀 쓸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꼭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약간 답답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 3분만 더. 근데 오늘 이렇게 팀원들이 많으시네요. 3분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KBS 박병준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지사님, 저 KBS 박병준입니다. 앞선 질문들을 통해서, 답변을 통해서 계속 이제 안정적인 국정 또 질서를 많이 강조하셨어요. 그러면서 여당과 야당에 대해서도 쓴소리 또는 이제 조언을 해주셨는데 사실상 안정과 질서가 좀 유지가 되려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한정 절차대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사실상 현재 모양새는 그 대통령실에서 헌재의 탄핵 심판 서류도 안 받고 있고 또 수사기관의 어떤 그 소환장 조사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 모양새거든요. 앞서 이제 야당과 여당의 쓴소리도 하고 조언도 하셨는데 참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 대통령실 또는 혹은 이제 직무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뭐라고 해주실 것 같은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 이유는 좀 어떻게 보면 당당하지 못하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당당하지 못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 법적인 그런 법조인 출신이니까요. 그런 부분들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지금 유리한 이런 부분들로 이끌어가는지는 모르겠는데, 다만 국민들을 상대를 하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그건 당당하지 못한 이런 모습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솔직히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얼마 전에 저희 도의회에서도 별이 채택하는 건 좋은데 그 도의회에서 할 일이지만 그날 보니까 5분 발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저까지 물고 늘어지고 하는 그런 질의도 좀 있으면서 내란 범으로 확정적으로 내란 범죄, 내란 범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내란 혐의라는 표현이 제일 정확하지 내란 범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적절치 않죠. 내란 혐의 이런 부분은 모르겠어요. 혐의가 있는지 그걸 내란 죄로 나중에 결정이 될지 안 될지 수사를 통해서 또 법정을 통해서 다반적 혐의지. 그렇게 얘기하면 이재명은 지금 걸려있는 범죄가 대여섯 건데 그 부분으로 해가지고 그냥 부재 추정의 원칙 얘기하면서 이건 또 부재 추정의 원칙 얘기 안 해요. 왜냐하면 이건 앞뒤가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나 상대가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 이성을 더 이렇게 좀 마비를 시킬 수 있고 더 혼란스럽게 시킬 수 있다 하는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어렸을 때 물고기 잡을 때 막 계속 움직여서 하면은 그 안에가 그냥 이 불이 끄적물 일어나가지고 그냥 이 물고기가 어디 있는지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물고기들이 실체가 보이잖아요. 우리가 뭐냐면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국정의 그런 안정, 그 다음에 우리 경제 문제 이런 문제를 슬기롭게 하나하나 해나가려면은 사실은 자기들이 보는 시각, 보는 눈으로만 비판하고 그 다음에 공격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기가 잘못이 좀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완전히 그냥 이지매를 시키면 그 사람이 또 그것도 이건 저는 아닌데 들고 일어나고 저는 이런 현상은 똑같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 지금 나라가 극우와 극좌가 그리고 진영 논리가 너무 심각해졌다. 이게 곧 대한민국의 미래를 참 크게 어떻게 보면은 좀먹는 그런 좀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정치를 했던 사람은 참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다음 기자님. 네, 뉴스 온라인의 천민호 기자님. 네, 뉴스 온라인 천민호 기자입니다. 안전 문자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안전 문자가 그 자체의 소신체계 부족인지 개혁령 선포 해제에 대한 도차원 안내가 없었고 오늘은 한파 영향으로 천안은 영하 9.8도를 기록했습니다. 이 또한 취약계층과 도민에게 야외 활동의 안전에 유의한 안전 문자도 없었습니다. 안전 문자 체계에 대한 지사님 생각과 그리고 도차원 정책 안내 등도 함께 알릴 수 있도록 정책 안내 차원의 체계 전환 계획도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안전을 계엄할 때 그런 안전 그런 부분을 저한테 얘기한 건 제가 받아들일 수가 없고요. 왜냐면은 계엄을 한지 한 4시간도 채 안 돼가지고 계엄이 해제가 됐습니다. 계엄이 해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냥 오래 갔다 그러면은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강하게 중앙정부에 요구하고 그다음에 또 계엄을 또 반대하고 싸우고 한다든가 아니면 다양한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또 도민들의 안전도 또 고민을 할 거고요. 그런데 4시간 만에 이 부분이 해제가 됐기 때문에 또 그 과정을 또 우리는 또 TV를 보면서 이 과정을 지켜봤기 때문에 안전 이런 문제를 도지사가
무슨 저 내놓고 안 내놓고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건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하고 두 번째로 지금 북부 지역에 지금 혹한이 오고 뭐하고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 안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어요.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유의를 좀 하고 좀 한번 더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예. 11호부터 하는 겁니다. 저기 한파주의보는 영하 12도가 이틀 동안 그렇다 안 그렇다. 영하 12도가 여기인데 예, 다음은 서울 파이낸스 하동길 기자님. 네, 저 서울 파이낸스 하동길입니다. 올해 한 해도 도정을 열심히 수고 많으시고요.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네요, 계속적으로. 우리 지사님께서는 국힘당 내에서도 소신이 아주 강하신 분으로 정평이 나 있고, 이번에 윤 대통령 개헌 관련해서 윤 대통령이 내역에 대해서 담화를 할 때, 첫 번째가 이제 민주당의 입법 독주, 입법 독재, 무분별한 권력에 대한 탄핵, 예산안 삭감 등등 그거와 두 번째로 이제 윤 대통령이 언급한 것이 뭐냐면은 중국 공산당이나 북한에 의해서 선관위가 해킹을 당했고 그거로 인해 가지고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 사실 민주주의의 근간은 선거에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선거가 윤 대통령이 주장하는 것처럼 부정이 꼈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미 이제 민주주의 국가는 아니라고 봅니다. 더더욱 심한 것은 선거에 대한 책임과 그거에 대한 관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제 주요 언론이나 국힘당 내부에서도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않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2시간, 4시간 동안에 선관위를 이제 급수를 해서 이제 수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부정선거에 대한 강한 의혹이 제기되는 시점인데 거기에 대해서 좀 한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부정선거 그런 부분들이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부정선거적인 그런 측면을 의심을 가졌던 것은 추측이 되는데요. 그랬으면 선관위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느 정도 덮쳤다고 그러면 결과가 나왔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벌써 한 20일이 지났는데 제가 볼 때는 일부라도 의심이 되는 이런 부분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을 좀 제대로 나오는 이런 부분들이 좀 없는 것 같아서 저는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저는 크게 신뢰를 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선거관리위원회가 하는 행동은 아주 이런 의심하는 그런 부분들에 더 기름을 칠하는 이러한 행동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봐요. 이재명은 안 된다 저러는데 지금 그 다음에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란 방조 아니면 공무자 그러면 지금 내란죄로 지금 완전히 법적으로 판단이 안 되고 픽스가 안 됐는데 그 부분을 지금 하는 것은 허용하고 그다음에 이재명은 안 된다 얘기하는 건 또 되고 이재명이가 나올지 안 나올지도 어떻게 알아요? 김태흠이가 나올지 안 나올지도 어떻게 알아요? 그런 분은 시대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저는 사실은 부정선거 이런 부분들로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부분들은 나는 바람스럽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다만 그럴 때일수록 선거관리위원회가 지금까지의 선거관련적 측면에서의 소위 의심을 줄 수 있는 그러한 행동들을 더욱 조심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이 하는 행동 보면은 이게 저는 요즘 이게 지금 이 사법부도 말이에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런 규정이고 또 권한을 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책임을 그것도 그거에 대한 이 판결을 따라야 되겠지만은 이게 지금 진영적인 논리나 아니면은 판례적인 그런 측면보다도
사람의 그런 그 인식 사고의 판사 검사의 인식 사고에 따라서 흔들리고 뭐 하는 이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해요. 이 나라가 어떻게 정상이냐 하는 생각을 해요. 사실. 예, 시간 관계상 한 분만 더 하겠습니다. 예, 국제뉴스 박은규 기자님. 아, 프레임경제 오영태 기자님. 저 뒤도 우리 여성분도 하고. 네, 안녕하십니까. 프라임경제 오영태. 그래 세 분만 여성 기자님. 네, 지사님 감사합니다. 레포 시민뉴스 이건주 국장입니다. 어디요? 레포 시민뉴스 이건주 국장입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그 아산만 순환철도와 수도권 1호선 전철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의향이 있으신지, 이미 되어 있는 인프라에 정치적인 그 노력이 포함되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의향이나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예, 할게요. 감사합니다. 필요하다면 해야죠. 왜냐하면 지금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이 좀 개선을 좀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나 보완을 좀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처럼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들을 다 이 감안을 해서 이렇게 개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 프라임 경제 아까 오영태 기자님 질문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프라임경제 오영태입니다. 지금 비상계엄 탄핵 때문에 지금 정신이 없는 상황인데, 저는 내년 25년, 26년 충남 관광의 해를 앞두고 비상계엄령으로 인해 경제와 사회적 여건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도전적인 환경 속에서 관광 활성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어떠한 전략과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한 가지 하고요. 비상계엄 발효로 탄핵에 대한 노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충남 도정이 직면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도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가, 이 두 가지 좀 부탁드립니다. 25년, 26년 충남 방문회를 정한 것은요, 저희가 사실은 준비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 관광객들하고 손님들을 우리 충남에 좀 모시고 맞이하자, 사실 이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 천혜의 자원이라든가 아니면 많은 관광 자원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뭐 스토리텔링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연계라든가 치밀하게 이렇게 2박 3일짜리, 1박 2일짜리 숙박 문제, 그 다음에 또 먹거리 문제, 이런 문제에 있어서의 제대로 우리가 정비를 했느냐 하는 이런적인 측면에서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2025년, 26년에 저희가 이 충남 방문회를 정하면서 우리가 그러한 부분들을 좀 준비하고 만들어 나가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25년, 26년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경제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지금 좀 어려운 그런 입장이지만은 저는 조만간에 저는 이렇게 정리가 좀 되리라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하는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보완할 건 보완하고 하면서 그러니까 철저하게 29년, 26년 방문회를 좀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 도민들의 안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제 탄핵 이런 부분들도 이 헌재에서 이제 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이 수사도 좀 진행을 좀 빨리빨리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수사하는 것도 되게 웃기더라고. 그러니까 아니 공수처, 경찰, 또 그다음에 검찰 이 세 군데가 서로 경쟁하듯이 피의자를 여기서도 오라고 저기서도 오라고 그러고 이런 나라가 어디가 있어요? 그것도 이런 문제가 있으면은 합동 수사본부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을 제대로 차려서 세 군데가 함께 차려서 좀 일사불란하게 가야지. 그러면은 근데 이런 문제들도 좀 빠르게 좀 진행이 되고 그러니까 저는
적어도 몇 달 안에 이 국가의 질서라든가 아니면 이 권력의 시스템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이 조금 제대로 좀 작동이 되고 좀 안정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오늘 시사뉴스 엄병길 기자님 마지막으로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사뉴스 엄병길 기자님. 예, 이제 오늘 하루 종일 정치 관련 질의만 많이 나온 것 같아서 지역 현안 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 천안시가 설치하려고 하는 그 생활 폐기물 수거학 시설에 대해서 천안시에서 다산시가 발표하고 있고, 지난 여름에 지사님이 천안이랑 안산에 오셨을 때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도록 하겠다거나 비용 부담까지도 약속을 일부 하셨었는데 그거 어떻게 됐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진행이 거의 지금 다 돼가고 있는데 그 얼마 전에 그래서 안산 시장 권한대행하고 만나서 그날 좀 시작했는데 그거 결과를 여기 지사님 조만간에 타결을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사님께서 아마 협약 체결할 일정이 잡고 있습니다. 내가 볼 때 내용들이 어느 정도 지금 합의가 좀 된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네. 지금 거의 많이 이제 합의가 이루어진 걸로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 기후환경국장이 좀 기후환경국장은 지금 출장 중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보고를 받을 때는요, 거의 이제 상사가 이제 합의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한번 확인을 한번 좀 기후환경국장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며칠 전에 보고를 받았어요. 예, 하여간 네. 그래 하고요. 시사업식의 이명훈 기자입니다. 국가 탄소 중립 경제 관련해서 해상 풍력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풍력 발전 허가는 산업부가 하고, 그다음에 통양계측기 허가는 기초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통양계측기 하나를 설치하는데 면적이 거의 의정부시만한 면적이 들어갑니다. 80kpm가 한 개 면적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그 해양 주권과 관련돼서 난개발 우려가 있습니다. 전남 같은 경우 이미 그런 경우가 발생했고요. 더구나 이게 어느 회사라든가 국적이라 들어오는 회사의 국적이나 이게 제한이 없기 때문에 약 60% 정도가 중국 대기업이 들어와서 지금 허가를 받았습니다. 충남은 이제 5군데 정도가 허가를 추진 중에 있고 4군데가 통양계측기 설치를 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막 기초 단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충남도가 할 일이 사실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도의 이게 이제 조그만한 면적이 아니고 광역 한 개가 80kpm 정도 되니까 그거에 관해서 기초단체와 기초단체 사이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도가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그에 대한 방안을 말씀드리기 바랍니다. 네, 지금 방안은 지금 당장 나올 수가 있겠어요. 한번 챙겨볼게요. 챙겨볼게요. 말씀드리고요. 저는 오늘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이 또 시국인 만큼 사실은 저희 1년 성과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질문을 별로 안 하시고 정치적인 그런 부분들만 저한테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 그것도 상황인 만큼 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고요. 다만 기사는 좀 우리 좀 성과에 대해서 비판도 좋고 하여간 여러분들이 좀 기사 좀 써서 우리 도민들이 좀 1년 동안 충남 도가 보였는지 좀 알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저는 내일 지구가 종말이 온다고 하더라도 상황이 쉽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자면 저한테 충남도지사의 역할, 도민들이 주신 만큼 충남 도지사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으로 송년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